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와, 날이 너무 더운데요. 네. MC님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데 네. 뭔가 좀 시원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 여름 휴가니까. 근데 일단은 사실 우리 부산은 곳곳에 바다가 있어서 주말에 바다만 가도 힐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 시원한 거 맞아요. 마시면 좀 모래사장에 딱 있으면 힐링 되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저도 요즘에는 계곡이든 해수욕장이든 물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휴가를 보내기 딱 좋은 장소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시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꼭 알아두면 좋을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안전수칙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안전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사고라는 건 자칫 방심하는 순간에 나는 거니까요. 우리 생생님들 이거 다 알지 하지 마시고 명세현 아나운서 여기 집중해서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입수 전 반드시 조심해야 할 파도를 기억해 두셔야 해요. 먼 바다에선 잔잔해 보이던 파도가 수심이 얕은 곳에 와서 갑자기 솟구치면서 몰려드는 걸 너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너울이 사람을 단숨에 덮쳐서 해안 쪽으로 쓸고 가버릴 수 있어서 엄청 위험합니다. 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멀리서 멍쩡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쿵 하고 크게 들이치더라고요. 네. 바닷가에서는 진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수면 아래에서 바다 쪽으로 강하게 빨려나가는 역류성 물살인 이안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이안류는 겉으로는 또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황을 하죠.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런 네. 너울이나 이안류에 휩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이제 일단 겁나니까 바로 막 바닷가 쪽으로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너울 같은 큰 파도에 휩쓸렸다면 우선 몸에 힘을 빼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숨을 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 상태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천천히 비스듬히 헤엄쳐서 모래나 자갈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네. 해안 쪽으로 가려고 무턱대고 힘만 쓰다 보면 오히려 또 금세 지쳐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힘을 빼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 네.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안류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리하게 해안 쪽으로 직진하지 말고 흐름에 잠시 몸을 맡긴 뒤 대각선이나 직각 방향의 해안 쪽을 향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영을 잘 못하거나 튜브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라면 흐름에 따라서 표류하면서 물살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네.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단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 수영을 웬만큼 하시는 분들도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잘 알던 사실도 헷갈리게 되니까 그럴수록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명세원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일 주의하셔야 하는 건 내가 수영하는 근처에 너울이나 이안류가 보인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면 의외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해서 오히려 물살에 뛰어들었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에서의 과한 자신감은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계절 빠짐없이 발라야 하는 거지만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꼭 더 발라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선크림이죠. 네, 이 맞아요. 파라솔 아래에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선크림 안 발랐다가 엄청 고생한 적 저도 있었거든요. 네. 이 빨갛게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이 피부 껍질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이거 엄청 따갑고. 그렇게 고생한 후로는
선크림 더 잘 챙기고 해변에 가서도 꼼꼼하게 바르는 편입니다. 이 여름철 바닷가에서 선크림은 정말 어우, 필수템이죠. 필수. 그런데 MC님 혹시 네. 선크림이 바닷속 산호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산호에게 위험하다, 선크림이. 네. 그 얘기는 모르는 얘긴데요. 이게 선크림 속 성분 때문인데요. 네. 선크림 속에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같은 화학 성분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면 이 어린 산호의 DNA를 손상시키고 또 기형이나 산호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다가 무슨 작은 풀장도 아니고 얼마나 넓은데 이 선크림이 영향을 주면 얼마나 주냐,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올림픽 수영장 6개 분량의 바닷물에 단 한 방울의 옥시벤존만 들어가도 산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한 하더라고요. 방울이 치명적이다. 네. 와. 그래서 산호초는 바다 생태계의 25%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수많은 물고기랑 자연이 그 산호를 집삼아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선크림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마르는 건 사실 좀 힘들고 네.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해변에서는 아무 선크림이나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 제품 성분표에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선크림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산화아연이나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있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무기자차 선크림은 산호에게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져 아. 있는데요. 또 산호초 보호 인증이 된 선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주시면 제일 베스트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선크림만 듬뿍 바를 게 아니라 먼저 긴 옷이나 모자를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고 선크림 사용량도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크림을 해변에서 바르실 때 무기자차 선크림, 뭐 요즘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요거 무기자차 선크림 사용하시고 산호초 보호 인증된 선크림 써주시면 좋다는 거. 그 외에도 옷으로도 좀, 그리고 또 모자로도 여러 방면으로 또 우리가 자외선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을 좀 줄이는 것도 우리 자연을 위해서 좋다, 이 말씀이셨어요. 피부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는 똑똑한 여름, 저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생생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바닷속 산호 지켜보자고요. 해수욕장에서 뛰놀고 물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바다 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바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크루즈 여행이죠.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 아니 도시라고 불러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배들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직 크루즈를 직접 타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뉴스나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멋져서 음. 꼭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라 MC님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이 어떤 모습인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장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 다녀오신 분이 진짜 큰 크루즈선을 타셨는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만족도 엄청 높던데요. 타신 게 되게 큰가 보다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인데 길이가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크기에 층수만 무려 20층에 달하는 엄청난 배가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건물도 아닌데 배가 20층. 네. 이 정도면 진짜 떠다니는 도시 맞네요. 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 배는 2024년 1월에 첫 항해를 시작한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는 이름의 크루즈선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인데요. 길이는 약 365m, 그러니까 축구장 4개 정도를 늘어놓은 크기고요. 총 20층 규모의 갑판에 승객만 7,600명, 승무원도 2,3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크루즈 안에는 7개의 수영장과 워터파크, 아이스링크장, 실내 암벽 등반장, 그리고 무려 40여 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크루즈 안에서 몇 날 며칠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모자랄 것 같긴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이 크루즈는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카리브해를 따라 운항하고 있는데요. 예약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바로 매진될 정도라고 합니다. 야,
근데 크루즈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특히나 이 부모님과 여행에 있어서 크루즈가 딱이다라고 많이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바다를 주제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끝으로 공단 소식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가 저희 공단으로 공공 이관된 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2015년부터 이관되어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저희 콤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먼저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안여객선 사고 선박은 총 324척이었어요. 전체 해양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5%로 2014년에 2.4%였던 거에 비하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특히 작년에는 0.8%로 10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중대 인명피해가 0이었던 거죠. 다만 부상자는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좌초나 접촉 사고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들이 매년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공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정부와 공단에서는 운항관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출항 점검과 여객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자 승선관리, 화물 계량 증명서 의무화 등 제도부터 현장까지 꼼꼼히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기준을 대폭 강화시키고 선장 자격을 1급으로 올리면서 적성 심사도 더 자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선박 사고가 줄고 중대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안전한 바닷길이 만들어졌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정부와 함께 첨단 기술과 국민 체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 기상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드론으로 수중과 3D 지형을 측량하는 기술, 그리고 내일의 바닷길을 미리 알려주는 운항 예보 서비스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심하고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3일에는 운항 관리 업무 인수 10주년 행사까지 열려서 제가 세종에서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네. 국민적 관심, 여객선사와 현장 종사자의 노력 덕분에 지난 10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묵묵하게 책임을 다해온 분들을 뵈니까 감사함을 넘어서 그 무게와 사명감이 얼마나 큰일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게 더 각별하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바다와 여객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더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퀴즈 하나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연간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우리나라 99개 항로를 잇는 유일한 바다 위 대중교통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연안여객선, 2번 제트기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5분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